안녕하세요. 해결 수강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3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3장 두 번째 시간에서는 결산수정분계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크게 발생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 이연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 발생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만 이야기했습니다. 발생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라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이 단기에 발생은 했어요. 그런데 현금을 수취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장부에 회사가 아무런 기록도 안 했을 때 이를 기록하자라는 거죠. 결산 시에 수익을 기록하면서 차변에 자산, 즉 미수수익, 비용을 차변에 인식하면서 대변에 부채, 미지급 비용, 이런 식의 결산수정분계를 하는 것이 발생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연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연은 defer, 미루다, 뒤로 연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ferral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이연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단기에 현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단기 수익 비용과 차기 수익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단기 수익 혹은 차기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부분만 골라서 뽑아내고 차기 부분은 미래로 넘긴다, 이연시킨다 라는 의미로 이연의 결산수정분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일단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기 중에 회계기간 중은 단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취 또는 지급한 현금이 있습니다. 단기에 천만큼 수취를 했어, 플러스. 그런데 이 천 속에는 단기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고 차기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혹은 단기에 비용을 지급을 했어. 뭐 마이너스 500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액 속에는 단기의 비용도 있고 차기 비용도 있고 3장 첫 시간에 주식회사 한강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1년치 보험료를 12월 초에 다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비용 처리했어. 그러면은 그 중에 11개월치는 차기 비용이고 1개월치만 단기 비용인데 12달치를 모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식이 되었을 때 회사가 이를 구분했어야 되지만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경우 자, 결산수정분계 결산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 수익 비용 부분, 차기 수익 비용 부분을 구분하는 결산수정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순이익이 구분이 되겠죠. 단기하고 차기하고. 그런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발생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보다 이연과 관련된 결산수정분계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기 중에 수치 지급한 현금의 단기 부분, 차기 부분이 즉 수익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회계 처리를 회사가 두 가지로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취라고만 할 때 수취했을 때 몽땅 수익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돈으로 받았을 때 이를 모두 다 부채로 회계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받은 돈을. 나중에 왜 부채냐 하면 돈을 받고 뭔가 반대급부,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채로 인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수익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 처리에 따라 결산수정분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일단 그런 사전 이야기를 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급비용입니다. 단기에 지급한 현금이 있는데 요거를 단기 비용과 차기 비용으로 적절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 1일에 12월 31일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 본수에서는 결산일은 전부 12월 31일입니다. 12월 1일에 6개월분 보험료 600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월 보험료를 100이라고 가정하세요. 이때 제대로 된 적절하게 구분한 회계 처리는 이래야지. 현금 600이 나가면서 단기 부분 보험료가 100원 한 달치, 차기 부분 보험료가 500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보험료 비용을 잡고요. 요거는 자산입니다. 비용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즉 다음 연도 비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게 자산이니까 2월이 되어 5월 말에 보험기간이 경과가 될 때 이 선급 비용이 죽으면서 다시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의 비용을 미리 선급한 겁니다. 자, 이것도 비용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미리 지급한 거야. 내가 미리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혹은 재화를 수취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낸 거예요. 나의 자산입니다. 선급한 거는 자산입니다. 미지급은 부채죠. 선급. 자, 선급 비용, 비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급에다가 맞추라고 했습니다. 요러한 회계 처리가 저 1년도 12월 1일에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먼저 단기에 지급한 현금을 단기 비용, 차기 비용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결산 수정 분계인데 먼저 첫 번째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이게 실무에서 흔한 일이죠. 지급하면 몽땅 비용. 그래서 12월 1일에 현금이 나가면서 모두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결산을 끝냈어. 그러면은 비용이 과대 계상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 X1년 보험료 중에 100원만 X1년도고 2차년도, X2년도께 500이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잖아요. 내년도 비용을 미리 선지급한 건데 그래서 1년도 12월 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험료 600 중에 500만큼 과대계상됐으니까 비용이 이걸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죽이는 거예요. 비용의 감소. 그리고 차변의 자산입니다. 선급비용 이렇게 500을 넣는 거죠. 선급비용,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했어요. 선급비용 몇 차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자산입니다. 선급비용. 그리고 이쪽은 자산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든 건물이든 비품이든 뭐 이런 자산들 차입금, 미지급금, 부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자,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5달이 지났을 때 이제 보험기간이 모두 다 경과가 돼서 끝났잖아. 그러면 이 선급비용이 죽으면서 그때 보험료. 따라서 보험료가 X1년도에 100, 600 잡아서 500을 취소시켰으니까 100만큼 잡히고요. X2년도에 500 이런 식으로 나누어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현금 600을 지급을 하면서 12월 1일에 몽땅 선급비용 자산 처리를 했어. 그리고 나면 12월 말에 가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X1년도 보험료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 중에 100만큼을 선급비용을 죽이면서 보험료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대체라는 말, 이거 트랜스퍼라는 건데 대체 분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선급비용이 보험료로 트랜스퍼, 대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급비용은 600에서 100이 죽으니까 500만큼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X2년도에 5달이 지나면서 역시 또 선급비용이 보험료로 대체되는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대체분계나 다름이 없죠. 선급비용 인식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서 선급비용이 죽으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게 바로 대체분계라는 거예요. 대체. 그림 5번을 통해서 이 선급비용의 회계처리 결산수정분계를 시산표 형식의 그림을 이용하여 한번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현금 100, 비용 100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현금 100 속에는 뭐 예를 들어 60만큼 차기 비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단기 비용은 40밖에 안 되니까 60만큼 죽이면서 선급 비용을 잡는 겁니다. 즉 비용 중에 60을 요리 올린다. 대체 분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럼 비용이 60 죽으니까 40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산이 60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차기에 다시 이 비용이 선급 비용이 비용으로 다시 대체되는 겁니다. 60이 죽으면서 다시 60이 되고. 그러니까 단기 분은 40, 차기 분이 60이 되도록 이렇게 배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대체. 다시 볼게요. 현금 여기에 비용 이렇게 잡았을 때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비용을 죽이면서 자산을 늘리는. 죽이고 늘리고. 요거는 자산이 다시 비용으로 내려오는. 이런 류의 대체 분계는 앞으로도 많이 볼 거예요. 즉 대체라는 게 이런 왼쪽 또는 시산표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대체 분계를 하더라도
등호에 회계등식의 등호, 좌우의 등호는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한편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자산으로 인식했다 치자고요. 그럼 현금, 선급비용 이래 놨는데 보니까 당기비용이 안 잡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선급비용에서 비용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급비용은 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차기의 기간이 경과될 때 다시 선급비용이 비용으로 대체가 되죠. 즉 선급비용이 죽으면서 비용이 올라가고.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앞에서 본 거는 분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예제 3번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건물에 대한 넉 달치 임차료 빌렸었나 보죠. 임차료 하면 임차는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입니다. 4개월분 임차료 월 100씩 400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즉 석 달치 하고 여기 또 한 달치 모두 100, 100, 100, 100. 근데 여기엔 X 2년도고 이거는 X 1년도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자 물음을 보면 갑회사가 4개월분 임차료를 현금 지급할 때 몽땅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모두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즉 선급비용으로 인식한 경우로 구분해서 1년도 10월 1일, 결산일인 12월 31일 그 다음에 2년도 중에 해야 될 분계를 다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는 돈이 나가고 혹은 돈이 들어오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니까 결산수정 분계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는 현금 유출입이 있으면서 그거를 기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즉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느냐 이 두 가지 회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산수정 분계 2번으로 기중에 회계 처리했을 때의 결산수정 분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산수정 분계를 끝내고 나면은 결과는 같아진다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해답을 보면은 1년도 현금 지급 400을 어떻게 적절히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 중에 300은 1년도 비용, 100은 2년도 비용, 임차료로 구분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400을 모두 임차료로 인식한 경우 아니면 400을 모두 자산, 선급비용으로 인식한 경우를 나누어서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비용 인식한 경우로 들어가 보자고요. 400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면 비용을 너무 많이 인식했잖아. 300만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400이나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 400 중 100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한편 여기로 가볼까요? 400을 모두 자산 처리했어. 그러면 연도 말에 갔을 때 X1년도 임차료 비용이 하나도 안 잡힌 거 아니에요. 따라서 400의 자산 중 300을 임차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1년도 재무제표에는 임차료 300이 표시가 될 뿐더러 재무상태표의 자산, 선급비용이 역시 100만큼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급비용을 선급 임차료 뭐 이런 계정을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좀 더 포괄적인 계정인 선급비용 계정을 쓰자고요. 한편 이 선급비용 이 자산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2년도에서는 이 선급비용 100이 기간이 경과되면서 임차료로 또 대체가 되면 되겠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둬야죠. 그래서 이제 분계를 시도해 보자고요. 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 인식했대. 그러면은 10월 1일에 비용 증가되고요. 현금은 대변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현금 400이 나가면서 비용을 인식했는데 12월 말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X1년도 비용 임차료는 300이어야 합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비용 중에 즉 400 중에 100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급비용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자산 계정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X2년 1월 1일로 넘어갔다가 1월 말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자산이 죽으면서 또 임차료 이렇게 선급비용이 비용으로 대체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볼까요? 이번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선급비용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차변에 있던 이 현금이 대변으로 가서 이제 현금 나간 거예요. 이때 선급비용 자산으로 만약에 인식을 했다고 하면 12월 말에 가서 3개월치
임차료 비용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잡힌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요 400 중에 300만큼을 죽이면서 임차료, 즉 성급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성급비용은 얼마 남아요? 1년도 말에 400 있었다가 300 죽으니까 100만큼 남아있는데 요 100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1월 말에 또 성급비용이 대변으로 죽으면서 임차료 역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성급비용이 들어간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는 현금의 지출이었습니다. 유출, 돈을 지급하면서 몽땅 비용 처리하느냐, 몽땅 자산 처리하느냐 이런 건데요. 이번에는 돈을 받는 경우에요. 수취할 때 선수수익과 관련된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를 합니다. 자, 돈을 받아요. 이럴 때 당기에 수취한 현금을 몽땅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느냐, 몽땅 부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산수정분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일단 당기에 수취한 현금이 있다면 원래 제대로 분계를 한다면 이걸 당기수익과 수취한 현금의 차기분도 있으면 당기분, 차기분이 섞여 있을 때 당기수익하고 차기수익으로 적절하게 구분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석 달분 임대료 300을 수취합니다. 임대료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대, 빌려준 거니까. 그러면은 11월, 12월 두 달치 200만큼이 당기 수익이고 100만큼이 차기 수익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11월 1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현금 300을 인식을 하면서 X 1년도 수익, 임대 수익 해가지고 200을 인식하고요. 요 300 중에 미리 받은 수익, 즉 차기 수익은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선수 수익 해가지고. 외우세요. 선수 수익. 수익이 아니라 요 선수 미리 받은 거야. 미리 돈을 받았어. 돈을 받은 게 왜 부채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줄 거면은 이게 차입금이 될 거고요. 차입금 부채였잖아요. 우리 은행에서 차입한 거. 다시 돌려주지는 않고 대신에 재화나 용역으로 갚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임대 용역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선수 임대료 뭐 이런 분계를 다 쓸 수 있겠지만 좀 더 브로드한 개정을 사용하는데요.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차변이 왼쪽이죠. 대변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선급비용은 왼쪽입니다. 차변. 선수수익은 오른쪽입니다. 부채.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선수수익은 부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다음 연도에 또 임대수익 1월 달치 용역을 제공을 할 때 선수수익이 임대수익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금을 수취했을 때 당기와 차기로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적절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한 페이지 더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으로 모두 부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겠죠. 선급비용도 그랬잖아요. 선급, 미리 돈이 나가면서 몽땅 비용 처리했느냐,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자, 먼저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한 경우입니다. 11월 1일에 3개월치 임대료를 받으면서 모두 임대수익 처리를 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도 임대수익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3개월치가 아니라 2개월치만 X1년도고 11월, 12월. 나머지 한 달치는 X2년 수익으로 잡혀야죠. 따라서 12월 말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임대수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 300 중에 100을 죽여버리고요. 선수수익 이렇게, 즉 임대수익을 선수수익으로 대체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선수수익은 계정 분류가 부채입니다. 부채. 왜 부채예요? 다음 연도 한 달 동안 임대 용역을 임차인한테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자, 다음 연도 1월 말에 선수 수익이 다시 임대 수익으로 또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1년도에 200, 2년도에 100 이렇게 안분이 되겠죠. 만약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부채, 선수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현금 들어오면서 선수 수익 이렇게 부채로 모두 인식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X1년도에 수익을 하나도 인식 안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두 달이 지났죠? 이 선수 수익 중 200을 임대 수익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죽이고 임대 수익. 선수 수익은 여전히 100이 남아있죠? 이게 2년도로 2월이 됩니다. X2년 1월에 나머지 선수 수익 100이 죽으면서 임대 수익으로 또 대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선수수익의 결산수정분기인데요.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해. 그럼 현금 무슨 수익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익에는 차기 수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익 중에 일부를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채로. 그래서 이걸 대체라고 합니다. 이 수익 중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대체된 놈은 다음 연도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왜 올렸다 내렸다 해요? 수익과 비용의 기간 귀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수익이 요 X1년도에 과대 표시가 되니까 여기 있던 걸 위로 올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내렸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한쪽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대체 거래입니다. 만약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부채로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즉 현금 여기 수익이 아니라 이번엔 부채로 인식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 부채 중에 단기 수익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일부가 단기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기간이 경과될 때 또 밑으로 이렇게 계속 대체되는 거죠. 위아래로. 이제 4를 통해서 지금 보았던 선수수익 회계 처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갑회사 소유 창고를 의뢰사한테 1년간 빌려줬어. 임대해 줬어. 그리고 돈을 받아야죠. X1년 4월 1일에 개시가 된대요. 임대는 월 임대료는 100일에 1년분 임대료 1200을 4월 1일에 한꺼번에 받은 거야. 이때 갑이 4월 1일에 임대료를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와 모두 부채로 인식한 경우로 구분해서 1년도 4월 1일, 12월 말일 2년도 중에 분계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해답 한번 들여다볼까요? X1년도 4월 1일에 1200을 받았는데 9달치 석달치로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X1년도 9달치, X2년도 석달치로 나눠야 되겠죠.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900을 X1년 임대수익, 300을 X2년 임대수익으로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 옳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돈을 받을 때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 또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1200을 모두 부채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회계 처리했을 때 그럼 결산수정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몽땅 임대수익으로 했으면은 1년도 말에 어떻게 되느냐? 3개월치는 내년 수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임대수익 300을 죽이면서 이걸 선수수익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수익을 죽이고 수익은 대변이죠. 시산표 대변 다시 부채를 올립니다. 시산표 대변을 올리고 이거 한쪽에서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00을 모두 부채로 인식을 했으면 단기에 즉 X1년도에 수익을 하나도 못 잡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1200 중 900을 임대수익으로 대체죠. 즉 부채를 수익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임대수익은 어느 경우이든 똑같이 900이 잡히고요. 재무상태표에 부채 선수수익 300이 잡힙니다. 수익이 900, 부채가 300. 요 300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기간이 경과될 때 다시 임대수익으로 대체가 되겠죠. 분계로 한번 볼까요? 자, 현금을 받았을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분계로 모두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현금 받고 만약에 수익으로 임대수익은 수익입니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 12월 말에 이 중에 300은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수익을 죽이면서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선수수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되죠.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말에 다시 선수수익 죽이면서 임대수익. 그럼 임대수익은 900과 300으로 각각 1년도, 2년도에 안분해서 인식이 되겠죠. 한편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만약에 부채로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자, 돈 받고 선수수익, 부채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채.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X1년도 수익이 하나도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선수수익 중에 9달치를 죽이면서 임대수익을 잡아.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수수익은 300이 남아있고요. 역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선수수익 죽이면서 이게 임대수익으로 또 대체되는 거예요. 300. 이렇게.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잡해요. 저도 과거에 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일 때 이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그 당시에도 있었죠. 회계원리에. 그래서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 네 가지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일단은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이 자산 아닙니까?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 부채입니다. 이 끝에 수익이나 비용에 눈독을 들이면 안 돼요. 미수냐? 받을 채권입니다. 미지급이냐? 지급할 의무입니다. 선급은 자산은 자산인데 채권 채무는 아니에요. 이미 돈은 냈잖아요. 선급. 근데 왜 자산이냐면은 돈을 냈으니 내가 그거만큼 뭔가 베네핏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제공받을 이런. 자, 선수. 미리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왜 부채냐면 돈을 받고 뭔가 나는 상대방한테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논리적으로 선급비용, 자산, 선수수익, 부채 이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번에 했던 거,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이 결산수정분계를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지 않고서 바로 다음 동영상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굉장히 처음에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